반갑습니다. 감정평가사 1차 과목의 부동산 학 원론을 담당하고 있는 국소 강사입니다. 부동산 학 원론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 크게 5가지 주제로 짤막하게 요약을 좀 해놨어요. 자, 1번. 자, 감정평가사 1차 과목 중에 부동산 학 원론, 줄여서 학 원론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1차에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요. 그 비타민이 뭐니? 그러면 다른 회계나 경제는 한번 들어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비타민은 대부분 들으면 대충 어떤지 감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일단 들으면 이해가 바로바로 되는 과목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도. 그리고 비타민이 인간의 몸에 꼭 필요하듯이 고득점을 위해서 부동산 학 원론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과목이죠. 들으면 이해가 되고 고득점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과목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성격이 하나가 있는데, 평가사의 1차 과목 중에 2차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과목을 하나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부동산 학 원론입니다. 특히 감정평가론, 우리 2차의 실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학 원론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이론들이 감정평가 이론에서도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 원론을 조금 이해를 좀 하면 2차 과목을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 부동산 학 원론은 교재가 심플해요. 크게 기본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집 이렇게 2개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저는 효율적인 강의를 위해서 강의 중에는 강의 노트라는 걸 별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 노트가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기는 가장 좋은 교재예요. 우리가 흔히 표로 뭔가 이론을 정리해 놓고 그 밑에는 10년치 기출 족보를 넣어놨어요. 다시 나올 만한 10년치 기출 족보. 그러니까 그런 기출 족보를 잘 이해하기만 하면 시험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때 문제집을 활용하는데, 이 문제집에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 문제가 예상 문제집에 다 들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꽤 받는데 다 안 들어가 있어요. 왜요?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어요. 기출 문제라고 해서 다시 계속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예상 문제집으로 내가 공부를 또는 문제풀이 과정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커리큘럼이에요. 우리가 흔히 커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동산 학뿐만 아니라 평가사 1차 과목은 기본적으로 7, 8월 과정하고 9, 10월 과정, 그리고 11월, 12월이 문제풀이 과정이죠. 근데 대부분 7, 8은 기본 이론 과정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고, 9, 10월은 심화 이론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는 기본 이론이고 하나는 심화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으니까 수험생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항상 1차를 짧은 시간에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둘 중에. 기본 이론, 심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저는 아예 심화를 없애고 7월, 8월에 진행되는 이론을 기초 이론. 이 기초 이론은 누가 대상인가요? 부동산 학의 비읍자를 처음 들어보는 수험생들은 기초 강의를 듣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심화를 없애고 기본 이론에다가 시험에 올해 나올 만한 걸 다 집어넣죠. 난이도가 높더라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럼 저는 기본에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요. 그래서 내가 1차 시험에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학 이론을 빠르게 한번 돌리고 싶다. 그러면 기본 이론 강의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감정평가사 1차 과목 중에 횟수가 제일 짧은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동산 학 원론이고 또 하나는 관계 법규 과목이에요. 아니 왜 다른 과목에 비해서 회차가 좀 적습니까? 강의 내용이.
우리가 일부러 줄인 것. 회계와 경제는 강의 내용을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민법도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목적으로 하니까 좀 꼼꼼히 보고. 그래서 결국 관계법규 선생님하고 저하고 협의한 게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과목이 이 두 과목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회차가 확 줄입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도 막 시간을 오버해서 강의를 하지 않고 웬만하면 뭔가를 버릴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요거 확인 좀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공부 방법 또는 학습 방법. 대부분 학습 방법이 우리 부동산 학 원론은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회계 내용인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부동산 학의 주제예요. 경제학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IS, LM, 뭐 총수요, 총공급 이게 전혀 부동산과 관련은 없겠지만 부동산을 대상으로 AD, AS 이런 거 설명하면 그냥 부동산 학 원론의 주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 학 원론은 상식적인 내용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관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상식을 넓히는 방법이 뭐가 있니? 그러면 우리 1차 과목을 꼼꼼히, 그렇죠, 어떤 과목은 버리고 어떤 과목은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지 말고 골고루 강의를 듣다 보면 부동산 학에 대한 상식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작년 36회 시험에 어떤 게 나왔냐 그러면 토지의 이동이라는 지적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뭐 도시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반응은 부동산 학에서 출제된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이 부동산 학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은 아이고 땡큐, 관계법규에서도 점수 맞고 부동산 학에서 관계법규가 나오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땡큐 하고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관계법규를 버려 요령을 가지고 1차를 접근하는 식이에요. 관계법규 중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법, 뭐 국토계획법 같은 것은 하고 시험에 몇 문제 안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자, 이런 식의 전략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쉬운 게 부동산학에 나왔지만 관계법규에서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학에서도 점수를 못 맞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최소한 저는 부동산 학 선생이지 관계법규 선생은 아닙니다만 부동산 관계법규에서 2차와 관련된 법이 많아. 출제 빈도가 적더라도 반드시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버리지 말고 깊은 걸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다양한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부동산 학에서 고득점이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기출문제 활용이에요. 기출문제. 우리가 대부분 이런 거죠. 회차별 기출이라는 교재가 있고 저희들이 만든 합격 예상 문제집이 있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뭔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들은 당연히 예상 문제집을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회차별 기출 문제만 보고 있는 분들이 어떤 오류가 있냐 그러면, 자, 이 기출 문제 중에 20% 이상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객관식 시험에서 만점을 맞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각 과목마다 20% 이상은 필요 없는 또는 틀려라는 주제들을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혼자서 공부할 때 회차별 기출 문제집을 선택해서 공부하게 되면 필요 없는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입할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거나 문제집을 하나 선택한다 그러면 기본은 합격 예상 문제집. 그리고 이 예상 문제집은 대부분 저희들이 자주 나오는 것들은 문제를 많이 넣었고, 그죠, 한두 개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요약 정리도 해놨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뭐 좋냐? 그러면 학원론의 성격, 비타민 같다. 들으면 알만하다. 2번, 교재 중에 항상 효율적인 교재는 강의 노트 활용 잘 해주시라. 그 다음에 3번, 커리큘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기초 이론을 반드시 들어주셔라. 왜? 2차와의 연관성이 직접적인 과목이 부동산학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식을 좀 늘리고 기출 문제를 볼 때도 기출 문제만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상 문제집의 그 논점들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리고 우리 감정평가사 서울법학원에서는 부동산 학원론 선생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를 만나게 돼 있어. 만나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응답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그러면 카톡 채널로 받습니다. 카톡에서 부동산 두루미 하고 가로 열고 감정평가사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 카톡에다가 아이고 뭐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어요. 이제 수업 중에 즐겁게 뵙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